안녕하세요. 올리브 영쌤입니다. 오늘은 오디션이나 연극영화과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너무 힘주지 마세요. 그동안 다작품의 배우로 출연하고 제가 1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과연 오디션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오디션 경험이 없거나 오디션이 항상 긴장되고 두려운 존재인 예비 연기자분들은 처음에 오디션 하면 이것부터 고민합니다. 나 아직 살 덜 뺐는데, 피부가 요새 이상한데 어떡하지? 연기는 뭘 준비해야 될까? 연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연기 말고 특기는? 연기 이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연습할 시간이 필요한데, 기타 등등 많은 걱정과 고민거리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흔히들 말하죠. 배우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지금 당장 오디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이미지 메이킹도 잘 되어 있다면 너무나 훌륭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매우 힘든데요. 솔직하게 내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최대한 내가 하고자 하는 배역에 어울리는 그러한 인물로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더불어서 그 관계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매력까지 어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 매력을 잘 어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자유 연기 혹은 지정 연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보통은 지정 연기가 많이 주어집니다. 대본을 보다 보면 어떠한 이미지의 캐릭터인지, 그들이 원하는 캐릭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디션에서 성공하려면 그 주어진 대사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분석 이외에도 더 확장시켜서 이 작품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상상력, 그리고 아마 작품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작품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전체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키워야 되는데요. 그것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오디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수준까지 기다리겠다, 혹은 나중에 보겠다, 이러한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오디션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솔직하면서도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100% 만족하는 오디션은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충고를 듣는다든지 혹은 혹평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 자체가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를 뽑는 오디션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로미오 같은 멋진 이미지이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로미오 이외에도 주변에 있는 조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에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디션이 로미오를 뽑습니다, 로미오를 찾습니다 라는 타이틀의 오디션일지라도 일단 가서 내가 오디션을 보면서 로미오 배역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인물들까지도 내가 캐스팅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오디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작품은 기존 배역의 이미지를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춘향전 하면 멋진 이도령과 예쁜 춘향이의 로맨스를 생각하지만요, 또 방자전에서는 방자가 훨씬 더 자유롭고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되죠. 또 영화 포레스트 검프나 브리짓 존스 시리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인어공주를 봐도 주인공이 꼭 잘생기고 예뻐야만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깬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린 자세로 오디션에 임하도록 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드라마에 한 장면 짧게 나오는 노예 역할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신분 상승된 다른 배역으로 캐스팅되어서 조연 고정으로 장기간 출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저 편하게 가서 내가 준비한 연기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작품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서 친해지고 싶다, 또 앞으로 작업을 같이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편하게 즐기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 안에서 로미오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고 그 인물이 과거, 현재, 미래 이 여러 가지 이 시점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상상해보는 것이 인물 분석의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것은 로미오 스스로의 변화도 있겠지만 이 주변 인물들로 인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물일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종이에 써내려가 보세요. 그렇다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을 여러분들이 창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실제로 한 인물을 분석하는 신체적 특징, 사회적 특징, 또 내면적 특징 등등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우를 꿈꾸는 예비 연기자라면 인물 분석 리스트를 쭉 한번 보시고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인물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써내려가 보세요. 기본적인 대본에 나와 있는 1차적인 근거들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2차적인 근거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디션 연기를 준비할 때 인물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작품의 원작을 쓴 작가와 실제 촬영 현장에서 감독에 의해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품의 전체 분량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물 분석을 할 때에는 원작을 기본적으로 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한 인물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 이후에 감독의 스타일이나 감독의 의도에 의해서 변형이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삭제가 될 수 있는데요. 원래 작가가 쓴 내용에 충실하여 인물 분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디션에서 합격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시나리오를 보면요. 초반 부분에 배우 송강호님이 연기한 기태 그리고 그의 아내 충숙이 방 안에서 부부관계를 시도하는 장면이 짧게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완성된 영화 안에서는 그 장면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아마 촬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편집이 되었거나 촬영을 하기 전에 아예 삭제가 되었을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물의 유전적 특징과 환경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전적이라 하는 것은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특징들, 예를 들면 유전적으로 감정 조절이 힘든 그러한 성격을 타고났지만 이후에 환경적으로 자라면서 따뜻한 사랑을 받고 관심과 격려, 응원 등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유전적인 특징은 이러하지만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영화관을 가게 되면 꼭 이런 홍보물을 가져옵니다. 물론 디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작품 전체의 내용이나 주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짧은 대사들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따라해보면서 연기 연습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오디션 현장에서 그 인물의 성격을 얼만큼 중요한 포인트를 강력하게 보여줄 것인가가 가장 핵심인데요.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디션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요. 오디션 현장에 카메라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카메라보다는 여러분들이 연기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즉, 이 공간이라는 것은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디션을 위한 연기 연습을 할 때 카메라 연기뿐만 아니라 무대 연기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사위원과 거리가 있는 공간에서 표정이라든지 행동을 조금 더 과감하게 보여줄 줄 아는 그러한 습관을 기른다면 오디션에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성격과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성격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밖으로 100%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극이 진행될수록 인물이 갖고 있는 내면 안의 욕구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표출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이 인물의 본심이라든지 욕구, 충동,
감정들이 드러나는지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분석에서 표현까지 연결이 되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작품의 장르를 고려해야 합니다. 코미디, 느와르, 공포, 역사극 등등 여러 장르에 따라서 인물을 분석해내는 것, 또 표현하는 것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장르적 특징 그리고 연기 스타일들을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디션을 주최하는 관계자들이 어떠한 배우를 원하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디션을 소개팅에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내가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마음이 든다라면 뭐 살이 찌고 얼굴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매력, 그 매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가능성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오디션에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거나 오디션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기는요,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늡니다. 내가 많이 직접 해보면서 경험해보고 직접 많이 찍어보고 모니터링 해보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